그 다음에 조합에 대해서 보도록 합시다. 정의를 먼저 해보면요. 집합의 R 조합은 집합에서 R개의 원소를 순서 없이 선택하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 순열과 조합의 차이예요. 조합은 순서가 없이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예는 그거죠. 한 반에서 반장과 부반장을 뽑는다. 이거는 순서가 있는 거죠. 반장, 부반장 이렇게 순서가 있으니까. 그런데 한 반에서 대의원 2명을 뽑는다. 그러면 2명은 동일한 권한이고 순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조합이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볼게요. S가 1, 2, 3, 4예요. 그러면 S의 2조합이라는 것은 2개를 뽑는 거잖아요. 또 조합은 순서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집합기호를 많이 쓰는데 먼저 1이 들어간 거 보면 1, 2, 1, 3, 1, 4 이렇게 되겠네요. 1이 들어간 건 다 넣었어요. 그 다음에 1이 없는 거 이제 2면 2, 3, 2, 4 가능하죠. 끝. 그 다음에 3이 들어간 것은 3, 4 끝. 그래서 총 6가지가 가능하죠. 네. 그래서 이건 순서가 없기 때문에 1, 2와 2, 1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한 번만 써주는 거예요. 2, 1을 이런 것을 쓰지 않죠. 그래서 순열보다는 더 개수가 적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순서가 바뀐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동일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죠. 그럼 S의 3조합은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1, 2, 3 작은 것부터 해볼게요. 1, 2, 3 그 다음에 1, 2, 4 그럼 1이 있는 건 다 했죠. 그 다음에 1이 없는 거 2, 3, 4 이게 다겠네요. 그래서 3가지가 되겠죠. 네, 그 다음 정의를 보죠. N과 R이 이런 관계를 만족해요. R이 1보다 커나 같고 N보다 작거나 같은 정수라고 할 때 N 추즈 R이라고 말하는데 이런 기호는 N개의 서로 다른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에서 R 조합의 개수를 말해요. 고등학교 때는 이거를 어떻게 했죠? C, N, R이라고 썼죠. 이것과 같은 기호인데 더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기호예요. 그랬을 때 요거를 이제 계산해 보는 거죠. 고등학교로 따진다면 C, N, R를 계산해 보자는 거죠. 근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요 기호를 많이 이제는 쓰라고 권하고 싶어요. 왜냐면 세계적으로도 요 기호를 많이 쓰기 때문이에요. 밑에 기호보다는. 그러면 봅시다. P&R 순열의 개수 N개 중에서 R개를 뽑는 R순열의 개수와 N-choose R N개 중에서 R 조합의 개수를 비교해 보자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건 계산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 2번에 대한 식을 얻을 수 있어요. 뭘 통해서? 2개를 비교하는 걸 통해서. 대표적인 예를 생각해 볼게요. P4,3이랑 4추즈 3을 생각해 보면요. P4,3에서 요런 6가지들 1, 2, 3으로 이루어진 이렇게 순서가 다른 것들을 다르게 보는 것들은 여기서는 P4, 3에서는 다 다른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6가지로 이해가 되지만 4추즈 3 조합에서는 이거는 1, 2, 3이라는 한 가지로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6가지가 한 가지로 변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의 개수 6가지라고 했지만 이건 3팩토리얼이에요. 사실은 1, 2, 3을 늘어 넣을 수 있는 경우의 수니까 3 곱하기 2 곱하기 1에서 3팩토리얼이 이 4추즈 3에서는 한 가지로 인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순열의 개수를 안다면 여기서 이 3팩토리얼의 개수를 나눠줘서 이 조합의 개수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P&R에서의 R팩토리얼의 가지수는 N-choose R에서 한 가지수니까 어떤 식으로 얻을 수 있냐면 N-choose R은 P&R에서 R팩토리얼로 나누어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N-choose R에 대한 식을 얻을 수 있는데 이것은 P&R을 R팩토리얼로 나눠주는 것이고 그래서 아까 P&R을 N-팩토리얼을 N-R 팩토리얼로 나눈다 그랬잖아요. 이것에 R팩토리얼을 나눈 거니까 이런 식을 얻어낼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예제를 좀 보도록 할게요. 52장의 포커카드로부터 5장의 카드를 선택하는 방법의 수는 몇 가지인가? 이건 순서가 있어요, 없어요? 5카드 여러분들이 받을 때 순서가 중요하지 않잖아요. 포커를 할 때. 그래서 52 추즈 5가 되겠네요. 그 다음 두 번째 볼까요? 52장으로부터 47장의 카드를 선택하는 방법의 수는 몇 가지인가? 마찬가지로 뭐가 돼요? 52 추즈 47이 되는 거죠. 근데 잘 생각해보면 두 가지 경우는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52장의 포커카드로부터 5카드를 선택하는 것과 52장의 카드로부터 47장의 카드를 선택하는 건 같아요. 왜? 내가 57장으로부터 47장의 카드를 선택하면 뭐만 하면 되냐면 사실 5장을 선택하면 되죠. 그래서 그걸 버려요. 그러면은 47장의 카드를 남아있는 47장의 카드를 선택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두 개의 개수는 같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따름 정리가 나오는데요. CNR과 CN의 N-R은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N-choose R과 N-choose N-R은 같다라는 거죠. 왜냐?
다시 한번 설명하면 n개 중에서 r개를 고르는 거나 n개 중에서 n-r개를 고르는 것은 어떻게 이해하면 돼요? 내가 고르고 싶지 않은 r개를 골라서 버리면 돼요. 나머지를 택하면 되기 때문에 같은 경우의 수라는 거죠. 네, 여기까지 순열과 조합에 대해서 공부를 마칠게요. 그럼 이제 예제를 좀 더 볼까요? 10명의 선수가 있는 테니스 팀에서 시합에 출전할 5명의 선수를 선발하는 방법은 모두 몇 가지인가? 그건 뭐 쉽네요. 10 5가 되겠죠? 그 다음 볼까요? 화성으로 항해할 임무를 띈 우주 비행사로서 30명이 훈련을 받아왔다. 모든 승무원들이 같은 임무를 띠고 있다고 가정할 때. 그러면은 승무원들 사이에 차이가 없잖아요. 차이가 없다? 순서도 없는 거죠. 6명의 승무원을 선발하는 방법은 모두 몇 가지인가? 30추주 6이겠네요. 네. 그 다음에 길이가 n인 비트 문자열 중에서 이를 정확히 r개 포함하고 있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그랬죠? 그러면은 길이가 n인 비트 문자열이 있어요. 길이가 n이에요. 그럼 1이 이렇게 r개 포함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몇 개인가? 이거 어떻게 세면 되겠어요? 이거는 이렇게 이해하면 좋아요. 이 자리에다가 이름을 줄게요. 1번 자리, 2번 자리, 3번 자리에서 n번 자리. 이 n개의 자리 중에 내가 몇 개를 고르면 되는 거죠? r개를 고르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걸 고를 때 순서가 있어요? 없어요? 순서가 없겠죠? 1번 자리 먼저 뽑고 2번 자리 뽑는 거나 2번 자리 먼저 뽑고 1번 자리 뽑는 거나 일일이 앞에 나오는 거는 똑같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같은 경우의 수라서 여기서는 중요한 게 조심해야 될 것이 순서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답은 n 추즈 r이 되겠죠? 왜냐면 1부터 r까지 카드 중에서 내가 r개의 카드를 순서 없이 뽑게 되면 그 카드가 1이 어디 있는지를 설명해 주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예제 15번 볼까요? 이산수학 과목을 개발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한다. 수학과 교수가 9명, 전산과 교수가 11명일 때 수학과 교수 3명, 전산과 교수 4명을 위원회를 구성하는 방법은 모두 몇 가지인가 그랬네요. 그럼 수학과는 9명 중에 3명 뽑고 전산과는 11명 중에 4명 뽑는 거죠. 순서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이거는 9추즈 3이 되고요. 이거는 11추즈 4가 되는데 이거는 수학과 교수가 선택이 이렇게 되면 그거에 따라서 전산과 교수가 선택되는 것이 가지치기로 붙겠죠. 그래서 고배 법칙에 의해서 이것의 답은 9추즈 3 곱하기 11추즈 4가 되는 거죠. 여러분 굳이 이런 거 계산할 필요 없어요. 그냥 이렇게 답 써주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재밌는 질문 한번 해볼게요. 15번 문제에서 만약에 이 위원회에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뽑겠다. 그러면은 몇 가지 경우가 생길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네, 잠시 멈춰보고요. 답은 다음 페이지에 있는데요. 크게는 2가지 아이디어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 아이디어는 뭐냐면 위원장을 먼저 뽑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 위원들을 뽑는 거죠. 그러면 위원장에 따라 나누는데 경우가 먼저 위원장이 수학이고 경우 2는 위원장이 전산에서 뽑히는 거고 그 다음에 위원장이 수학인 경우에도 수학 부위원장이 뽑히는 경우가 있고 전산 부위원장이 있고 여기서도 수학 부위원장, 전산 부위원장이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원들을 뽑는 경우들을 생각하면 되겠죠. 수학부원, 전산부원, 전산부위원장도 전산부원과 수학부원을 다 뽑아야 되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4가지 경우를 합의 법칙으로 합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첫 번째 경우는 어떻게 돼요? 수학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뽑아요. 아까 몇 명이었죠? 수학과는 9에서 3, 전산은 11에서 4. 9에서 3, 11에서 4예요. 수학, 전산. 그럼 먼저 수학위원장을 뽑는 경우의 수가 9가지가 나오겠네요. 그 다음에 수학부위원장을 뽑는 경우가 또 나머지 8명 중에 뽑히겠고 그 다음에 수학부원은 나머지 7명 중에 1명 뽑힐 때니까 7이 되고요. 그리고 전산부원은 11명 중에 4명이니까 순서가 없죠.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수학위원장을 뽑는 경우 9가지, 그 다음에 전산부위원장은 11명 중에 1명, 그 다음에 곱하기 수학부원 먼저 해볼까요? 순서를 헷갈리지 않게 수학부원 먼저 생각해보면 나머지 8명 중에 2명 뽑는 거잖아요. 근데 이 중에는 순서가 없겠죠? 그래서 8명 중에 2명 곱하기 마지막 전산부원은요. 전산부원은 10명 중에 3명을 뽑아야 되겠죠? 10명 중에 3명. 그래서 이렇게 3번과 4번도 계산을 해서 더해주면 그것이 최종 값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사실은 그 순서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이 결합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주의 깊게 해야 되겠고요. 다른 아이디어도 있는데 이건 뭐냐면 위원장이 없는 경우를 먼저 생각한 다음에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뽑는 방법도 있어요. 먼저 위원장이 없는 경우는 어떻게 되죠?
9명 중에 3명, 그 다음에 11명 중에 4명. 이렇게 위원들을 먼저 결정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뽑으면 되겠죠. 그러면 이거는 경우가 이렇게 1, 2, 3, 4 위에 있는 4가지 경우잖아요. 그럼 1번 경우는 어떻게 되죠? 위원장은 9명 중에 수학과 9명 중에 1명 뽑고요. 그 다음에 부위원장은 또 수학과 중에 1명 뽑죠. 그 다음에 2번 경우는요. 수학과에서 위원장 뽑으니까 9명, 그 다음에 전산학과에서 11명, 3번은요. 전산학과에서 먼저 위원장 뽑고 그 다음에 수학부위원장 뽑고 마지막은 전산에서 둘 다 위원장 부위원장 뽑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합의 법칙이 되잖아요. 또는 이런 거니까. 그래서 답은 어떻게 되냐면은 9추주 3, 11추주 4에다가 곱하기 9 곱하기 8 더하기 9 곱하기 11 더하기 11 곱하기 9 더하기 11 곱하기 10 이렇게 되겠네요. 네. 그래서 이런 답이 얻어지고요. 여러분 풀어서 정리해보면 이것과 이것이 같다라는 것을 또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더 좋은 아이디어는 두 번째 아이디어 같네요. 여기서 위에 거는 좀 합치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거는 훨씬 더 간단하게 되겠네요.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들이 순서가 있는 것과 순서가 없는 것이 섞여 있는 경우여도 처음에 다 순서가 없게 한 다음에 순서를 부여하든가 아니면은 순서를 부여한 걸 먼저 뽑고 나머지 인원을 순서 없이 추가로 더 뽑는다거나의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순열과 조합이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문제도 잘 해결했으면 좋겠네요. 네, 이상으로 6.3절 내용을 모두 마칠게요.